네, 듣기만 해도 지식 업글 딩딩대학 영교시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4월 27일 수요일이죠. 네. 오늘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살짝 보면은 네. 약간 쌀쌀해요. 네. 그래서 전국이 이제 대체로 맑은데 약간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한 13도, 그다음에 인천 12.7도, 대구가 17도. 대구는 역시 대구는 대구야. 역시. 대프리카. 부산 16.8도. 아니 근데 네. 제가 오늘 운전하면서 보니까 네. 제가 이제 강변을 타거든요. 네. 근데 뿌옇더라고요. 하늘이.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고 그랬구나. 특히 수도권, 충청권, 전북 이게서 나쁨입니다. 그다음에 그 밖에는 좀 보통인데 좀 특이해야 점이 뭐냐면 오전 한때 수도권에서 매우 나쁨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좀 마스크 잘 쓰셔야 되겠어요. 마스크 잘 써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날씨는 그렇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음. 낮에는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서울이 23도까지 올라가니까 네. 좀 유의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날씨 소개해 드렸는데 네. 미라클 님께서 음.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연필을 깎고 노트를 펼치며 기다리는 수요일 아침의 상쾌함 속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히 배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한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또 옥승기님인가요? 오늘도 열심히 듣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 또 나눠주셨네요. 아이들과 네. 또 이야기를 나누면 승기용님. 네. 저희 또 이렇게 내용을 또 알차게 준비했죠. 네. 오늘 그러면은 지금 가장 화제의 키워드 딩딩 실검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좀 따끈따끈한 소식이 많은데 네. 좀 우울한 소식이 많습니다. 네. 먼저 미국 증시 폭락. 이게 미국 증시가 워낙 출렁출렁하긴 하지만 어제 밤 사이에는 낙폭이 꽤 심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기술주들이 모여 있는 네. IT 기업들 많은 그런 이제 지수를 나스닥 지수라고 하고요. 벤처 기업, 네. 기술 기업, 그리고 대형주들 좀 많이 모여 있는 거 S&P. S&P 지수, 그러니까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줄임말인데, 네. 근데 대형주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거의 그래프를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밑으로 다 파랗게 떨어진 걸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싶은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나스닥이 4%가 떨어졌다는 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를 끌고 나가는 어떤 기술 기업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특히 낙폭이 좀 심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지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보통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금리에 많이들 취약하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빠졌고 특히 눈에 띄는 게 테슬라가 12%나 빠졌습니다. 네. 보실까요? 그래프 지금 이렇게 어제 밤사이 상황입니다. 네, 펄었습니다. 예, 지금 네. 다우랑 나스닥 둘 다 지금 많이 떨어졌고. 테슬라가 12.2% 빠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가장 최근의 뉴스였죠. 그러니까 트위터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인수한 게 좀 악재로 미치지 않았나 그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너 니꺼나 잘해. 무슨 뭐 트위터 지금 할 때야 이런 투자자들의 이제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봉쇄되고 하니까 네. 테슬라 공장도 지금 운영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런 보도도 나왔고 네.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전기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좀 위기 대응이 좀 시급하다 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좀 직접 관련성은 좀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 이 트위터 인수 소식이 이 테슬라 자체의 기업 가치를 높였느냐 했을 때 좀 갸우뚱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GBC라고 해서 이제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강남에 어떤 부지를 거의 10조 넘는 돈을 당시에. 주고 이제 인수를 하면서 한전 부지를 산 거죠.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실망 매물을 쏟아내면서 폭락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자동차 말고 딴 분야에 눈독을 한눈을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내 핵심 역량에 투자 안 하고 지금 돈 헛돈 쓰냐? 주주들이 화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테슬라의 어떻게 보면 트위터 인수도 아니 뭐 지금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무슨 트위터를 하냐? 뭐 이렇게 또 반응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반도체 회사를 인수한다든가 그러면 뭐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카돈으로 유명한 이제 전장 업체를 인수했을 때는 야 이거 전자장비니까 삼성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핵심 역량에서 어떻게 보면 확장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인수가 들어가면 뭐 기대감에 더 반영이 되는데 야 이거 테슬라가 트위터 하면은 뭐 전기차가 더 잘 나오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실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좀 예측 불가능한 정책과 또 이런 경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일단, 이 미국 증시 폭락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기본적으로는 일단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다음 달,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죠. 그러니까 5월 달이 들어서 금리를 0.5% 포인트 이상 올리겠다고 공식화한 거.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돈값이 비싸지니까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죠. 일단 그게 하나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네, 밤사이에 또 상황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좋지 않았고 계속해서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 그다음 막 핵 얘기도 나오고 이런 기대감이 다 반영돼서 폭락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딩딩 실검 두 번째가 러시아 관련 소식이거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검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로 해서 뭐 유럽 나라들 길들인다 이런 얘기는 많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계속 팔긴 팔았었잖아요 이제까지. 왜냐면 없이 못 사니까. 없이 못 사니까 이제 팔았었는데 밤사이에 이제 폴란드와 뭐 일부 일단 아직 독일까지 가진 않았는데 그 러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선언을 했고요. 아무래도 가스 공급 중단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 러시아의 가스 회사가 끊었다는 건데 그 회사가 그 맘대로 막 끊을 수가 있나요? 그 아무래도 가즈프롬이라고 이제 공기업인데 이건 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가스프롬이 뭐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큰 기업이겠죠. 네. 여기 있네요. 또 저희 딩딩 리포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홍보 들어가는 거 홍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데 좀 넓혀야 되겠네요.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이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자 보면은 이게 러시아에서 잘 보이시나요? 조금 흐릿한데 조금 확대 더 해볼게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많아요? 가스관이? 많아. 지금 보면은 이게 독일이거든요. 여기 독일? 지금 독일이랑 연결된 게 가스관이 몇 번이에요? 번호를 한번 보시면 1번. 1번도 독일로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6번, 8번. 6번, 8번. 네. 그래서 이게 좀 뭐가 되냐면 이거는 저긴데 바다인데 이거? 해저예요, 해저. 6번, 8번은 해저로 들어가는데 1번이 독일로 향하는 유일한 육로 가스관입니다. 이게 이제 야말 유럽 가스관이라고 하거든요. 야말 유럽.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는 6번, 8번이 없을 때는 1번이 벨라루스랑 폴란드를 거쳐가잖아요. 이 말은 뭐겠어요? 벨라루스 통행료를 내야지 그 나라에. 이 통행료를. 그렇지, 왜냐면 거쳐 지나가니까.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는 만약에 폴란드에 무슨 일이 터져도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만든 가스관이 6번, 8번이란 말이에요. 그냥 직방으로 뚫었구나. 이게 노르트 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이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모자라서 하나를 더 판 게 이제 8번 노르트 스트림 2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스관이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에 1번을 잠근 거죠. 이게 끄는 게 요거? 폴란드 여기 있잖아. 폴란드. 그 말은 뭐냐면 이건 누구한테 좀 보내는 메시지겠어요? 이건 독일한테 직격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노르트 스트림 건설할 때쯤에 개통을 앞두고 이걸 한번 끊은 적이 있었어. 왜냐하면 독일이 뭐라고 했냐면 야 러시아 니네 자꾸 이러면 우리 니네 가스 안 산다. 그러면서 이 개통을 좀 늦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로 가스관을 잠가버렸어. 러시아가. 미안 잘못 잠갔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 가스 안 갔니? 뭐 이런 거지.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 가스를 러시아에 상당수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폴란드랑 이쪽 지역에 일단 밤사이 잠근한 소식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사실 다른 데도 다 무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보면 알겠지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르트 스트림 1, 2 바다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투르크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투르크 터키 얘기하는 거야. 터키. 이게 왜 만든 거냐 보면은 우크라이나를 거쳐가는 가스관이 지금 되게 가지가 많잖아요. 여기를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가스관들을 계속 이제 러시아는 모색해 왔던 거고. 이 자원을 무기화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실제로 가스 공급 중단이 처음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된 이후. 네, 처음인 건데 독일이 뭘 결정했냐면 지금 전차 처음으로 이제 전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이제 수출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온 직후에 나온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좀 독일의 어떤 경고 메시지네요. 강력한 경고 메시지. 너 요새 좀 많이 나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나 좀 싶고요.
왜 가스 좀 이제 안 써도 돼? 이러면서 이제 살짝 잠근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범블비님이 네. 푸틴이 머리 좀 굴렸군요. 폴란드랑 독일에 이중 타격을 주다니 그렇게 그러네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타 쌍피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벨라루스는 어차피 우방 국가고 실제로 군대가 우크라이나로 벨라루스 통해서 들어가기도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편이고 여기가 이제 폴란드는 오히려 서방의 최전선이거든요. 네. 거기부터 우선 끄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에너지 가격이 그러면 당연히 치솟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루블화 결제 거부가 이제 원인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갑자기 유럽 가스 가격이 선물 위주로 17%가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 에너지는 모든 데 다 쓰이기 때문에 이게 물가 전반을 다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사실 동구권이 유럽에서는 또 제조업 기지가 많이 있잖아요. 가스나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전반적인 또 물가 가뜩이나 비싸다고 하는데. 아니,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소식이 들어온 와중에 뭐 인도 얘기가 또 있어요. 인도가 기름을 사재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또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네. 인도가 러시아의 원유를 사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러시아 거 사주면은 조금 왕따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유럽은 지금 러시아 에너지 사주지 말자 이러고 지금 봉쇄 조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인도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팔 데가 없으니까 싸게 줄게 이렇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할인 행사하니까 인도가 얼마나 할인해? 이러면서 잔뜩 사들였다라는 보도고 실제로 작년에 1년 동안 인도가 사들인 양이 1,600만 배럴 정도 된대요. 작년 한 해 통으로. 근데 최근 2달 동안 사들인 게 4천만 배럴. 그러니까 작년치의 2배가 넘는 양을 최근 2달 전쟁 기간 동안 바짝 사들였다. 그래서 쌀 때 쟁여놓자 뭐 이런 거군요. 뭐 사재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서방에선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비판적으로 보겠죠.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역시 또 에너지가 화두가 되겠고 다음 딩딩 실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실검 가보겠습니다. 다음 실검 오늘 저희 썸네일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좀 치명적인데 그 라면 값이 또 오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저는 사실은 이 라면 값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인데 이 라면을 만들 때 2가지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면 하려면 이제 뭐 반죽 있어야 밀가루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밀 튀겨야지. 튀겨야 돼. 기름이 있어야 돼. 그러면 사실은 하나만 올라도 라면 값은 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둘 다 오르게 생겼습니다. 둘 다 오르게. 일단 밀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에 이제 수출이 안 되면서 그 전 세계 밀 수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막혔다는 거죠 지금.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밀 가격도 치솟고 있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라면 과자 어떡하냐 이러고 있던 상황에서 사실은 또 그제 이번엔 식용유까지 오른다는 기사가 나온 거죠. 이게 좀 너무 좀 한 것 같은데 식용유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팜유로 많이 튀긴다고 해요. 라면, 과자 이런 것들은.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팜유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잘 팔다가 왜 중단을 하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라비 효과적인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식용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팜유는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하시면은 여기 이제 청취자분들도 아니 나 우리 집에서 난 팜유 써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지? 이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 대부분 뭐 해바라기 씨유나 뭐 카놀라유 이런 거 쓰죠. 근데 그런 식용유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고급 식용유고 이제 팜유는 좀 저가의 식용유로 싸게 많이 튀기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이제 그 식품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일단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 2위의 생산 국가라고 합니다. 거기는 뭐 1, 2위 뭐 밀도 많이 생산하고 곡창지대네요. 그래서 세계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당연히 해바라기 씨유가 어렵죠. 그리고 카놀라유. 카놀라가 이제 유채거든요. 유채 씨앗으로 만드는 기름인데 카놀라는 또 가뭄 때문에 작황이 안 좋대요. 이건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지금 보니까. 캐나다 같은 데에서 잘 안 좋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데드크로스님이 그 뭐랄까 이제는 라면 하나 못 사 먹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 막 조만간 1,000원 한 장으로 라면 한 봉지 못 사 먹을 시대가 올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작년에 라면 값이 크게 올랐어요. 그게 거의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 거 따지면 어떻게 보면 요번에 더 오르게 되면은 거의 한 뭐 그렇습니다. 타격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요즘에 라면 값 혹시 얼마인지 아시는지 저희가 좀 댓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라면 자기가 즐겨 먹는 라면이 얼마 정도 되는지 라면 이름하고 가격 올려주시고 저희가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슬픈 사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계속 물어보면 그 사이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저희가 라면 가격 좀 올려주시는 동안에 네. 마중물님 질문하셨거든요. 네. 두 분 총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국제금융센터 속보가 오늘 원달러 환율이 1,260원을 돌파했네요. 그리고 한국의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40%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게 높아지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하셨어요. 이 CDS는 뭐냐면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한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국채죠. 그렇죠. 근데 국채가 어떻게 보면 파산할 확률이 있어요. 이제 파산할 확률. 네. 근데 그거를 사실 그러니까 얘기한다고 보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파산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대부분 이제 스프레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가 제일 잠깐 너무 어려운데 좀.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 미국의 국채는 안전. 넘버 원. 안전빵. 근데 딴 나라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서 그러면 얼마 이자율을 더 줘야 돼? 예. 그러니까 미국을 기준점으로 삼고 미국을 기준점으로 삼고 한국은 그거보다는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율을 더 줘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얼만큼 이자율을 더 얹어줄 거야라는 게 바로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 이게 얹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CDS라는 거는 이제 그 디폴트 스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디폴트는 망할 때. 이게 망하지 않도록 사실은 이제 그 보험을 듭니다. 그래요? 네, 보험을 드는데 이 디폴트 내가 망했을 때는 네가 얼마를 줘 하고 이제 스왑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때 얼만큼 더 얹어줄 거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험업자 입장에서는 네가 더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스프레드 더 많이 받아야겠어요, 적게 받아야겠어요. 망할 확률이 높아졌어. 그만큼 더 못 믿었다는 거니까 그렇죠. 많이 받아야 되겠네. 많이 받아야죠. 그래서 CDS가 올라가면 국가 부도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용평가사, 이게 국제 신용평가사 평가를 할 때 이 나라 국채가 망했을 때 내가 보험금을 지불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자율을 얼마 받을 건가를 결정을 계속 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은행 가도 내가 직장이 좋고 월급이 많으면 금리를 싸게 받을 수 있지만 직장이 없고 지금 좀 사정이 안 좋으면 이제 금리를 더 쳐주듯이 그 어떤 그 나에 대한 위험에 대한 평가가 올라간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신용 부도가 났을 때, 크레딧 디폴트가 났을 때 이 보험회사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위험도를 막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뭐 직장이 어떻고 뭐 얘 혹시 뭐 뒤로 뭐 외제차 사고 이런 거 아니야? 그쵸. 계속 면밀하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제 신용평가사가 봤을 때 국가의 국채, 야 신용 위험이 얼마큼 되지 하고 삐리리리리 이렇게 스카우터로 봤단 말이야. 갔는데 얘가 조금 더 위험해졌어. 야, 너 이자율 더 내놔. 보험료 더 내놔 하는 게 바로 이 CDS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국제금융센터에서 이제 속보가 나왔다는 거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니 수출업체들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신용도가 조금은 위험해지겠죠.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은 올라갈 수 있군요. 그러니까 CDS가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조금 더 불안해졌다. 하지만 이 CDS 이 스프레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펀더멘탈 강력하기 때문에 이 아주 이렇게 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그게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확 뛰었다라고 하면 이제 빨간불이 켜진 거죠. 잉 켜진 거죠. 조금 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렇죠. 근데 그런 거군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지금 김도희 PD가 너무 길어진다고 종을 쳤거든요. 어떻게 마중물리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사이에 라면 댓글 많이 올라왔는데 박수빈님께서 안성탕면 5개짜리 3,250원에 사요 하셨고 5개 3,250원. 한 편에 50원. 그리고 조수용님은 신라면 5개 3,800원 했던 기억이 뭐 그다음에 웅호바방님 실포님 대략 뭐 한 800원 안팎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불닭 컵라면이 미우미우님 1,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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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네. 가격도 맵네 이거. 근데 저희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한 달 뒤에 라면값이 얼마로 오를지를 좀 저희 보려고 하고요. 지금 대부분 1,000원 이하로 이야기하고 계신데 아마 지금 식용유 대란
또 이 밀가루 대란 때문에 네. 과자나 식음료 아니 쪽으로 많이 오를 여기 가능성이 저기 있어요.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보니까 잠시만요. MBC 뉴스 채널인가요? MBC 뉴스 채널에서 좀 보시니까 룰루랄라님 음. 총장님들 최애 라면은 이렇게 불러보셨는데 아 최애라면 어떤 라면 좋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또 생면 먹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저는 사실 저 대학 시절에 네. 저를 위로해준 라면이 있어요. 또 잔잔하게 지금 삐지가 아니 좀 잔잔하게 다음하고 이렇게 있을 때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를 먹고 이렇게 속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구리. 이제 마음에 약간 안식이 됐던 라면이에요. 저는 어떤-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 이제 이 습관적으로 먹는 라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라면, 짜파게티. 일요일 날은 짜파게티 뭐 그다음 비빔면 먹고 하지만 이거 다 요즘 먹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지 않고. 근데 요즘 좀 생각나는 게 혹시 스파게티면 아세요? 아는데 먹어본 지 되게 오래됐던 것 같아요. 스파게티면 괜찮아요. 그거 그래? 맛있어요. 스파게티면이 그 국물은 없지만 은근히 되게 잘 나왔어. 근데 스파게티면이 이제 선수들은 이제 밥을 또 비빕니다 거기. 저는 이제 그렇게는 안 먹고 체중 조절해야 되니까. 차라리 2개를 먹지. 그렇게는 안 해요. 네. 그렇군요. 풍강님께서도 네. 제가 농심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구리와는 타협합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라면값이 오른다는 거고 근데 돌아가 아까 보면 지금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던 물가, 그다음에 금리 이게 피해가 쏠려요. 사실은 전체 이제 소득 분위로 봤을 때 이 서민 계층에 많이 쏠립니다. 라면은 특히 더 라면은 타격이 특히 크죠. 그러겠죠. 좀 팜유 때문에 피해받는 품목들이 뭐예요? 다 라면, 과자 과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대량으로 싸게 튀기는 것들이 다 오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물가를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거고 특히 팜유는 비누하고 로션에도 쓰인다고 해요. 그러면은 화장품 값도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라면은 특히 이제 서민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라면이나 소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도 집중 관리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뚫고 올렸다는 거는 그렇죠. 이건 더 이상 이제 업체들도 낮아빠지는. 그러니까 라면마저 오르게 되면 나머진 다 오를 수밖에 없는 뭐 약간 그런 상황으로 보려고 게다가 이제 있습니다. 업계 1위 뭐 농심이나 이런 뭐에서 동서식품이나 이런 데서 커피 믹스나 이런 라면을 올리면 사실은 2, 3위 업체들은 요때다 하고 다시 그렇죠.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그 추이를 좀 앞으로 한 달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사이에 들어온 소식 중에 밤사이라고 하면 좀 민망하죠. 국내 소식이라 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이제 전체회로 넘겼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설명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코너 빌런 사냥에서 뉴스 볼 때 막히게 하는 빌런들 부숴주는 코너에서 팍팍 잡아드리죠. 팍팍 잡아드리겠습니다.